공사가 한창인 곳, 이곳 때문에 온라인 커뮤니티가 들썩이고 있다고 한다. 어떤 건물이길래 화제가 되는 걸까? 뉴욕의 오번가, 도쿄의 긴자, 영국의 코벤트 가든 등 핫한 거리에만 들어오는 건물, 바로 애플스토어. 까다로운 애플스토어가 국내 1호점으로 선택한 곳은 다름 아닌 신사동 가로수길, 강남구 신사동 세로 670m의 찻길, 그리고 가로로 세로로 복잡하게 뻗은 골목들. 이 골목은 핫함이 어떻게 생기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우리는 여기서 유행의 공식을 찾아낼 것이다. 드레스를 만드는 소희씨. 3년 전 소희씨는 디자이너가 되고 싶어 무작정 가로수길로 왔다. 소희씨에게 가로수길은 꿈을 꾸는 거리다. 3살 때 얻은 열병으로 청력을 잃었지만 어린 시절 묵묵히 옷을 만들며 디자이너의 꿈을 키워갔다. 그때 가로수길에 딱 나와서 그 가로수길 풍경을 봤을 때 너무 낯설고 복잡해 보이는, 내가 여기서도 잘 적응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작은 방에서 항상 자신이 만드는 옷에 대해 연구하는 소희씨. 일단 가로수길이 트렌드를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게 가장 큰 메리트예요. 가로수길은 패션을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일종의 성지 같은 곳이다. 최신 유행을 익힐 수 있다는 건 큰 장점이다. 뭐 FW, SS 이런 시즌별로 트렌드를 알아보고자 이제 편집국에 가서 공부하는 식으로 그냥 보기도 하고 그냥 공부하러 오는 거예요. 이제 그녀에게 가로수길은 너무도 익숙한 거리다. 보청기를 빼면 길거리의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 대신 그녀는 가로수길에서 패션을 보고 자신만의 옷을 만든다. 진짜 조만간 제가 드레스를 한번 만들어서 제 브랜드를 꼭 차릴 겁니다. 가로수길엔 소희씨 학교를 비롯해 패션 전문 학교가 2군데 있다. 뿐만 아니라 신진 디자이너들의 작업실도 틈틈이 숨어 있다. 그들이 클라이언트들에게 처음 옷을 공개하는 쇼룸이 골목마다 숨어 있다. 좀 트렌드가 확산될 때 크리에이터, 세터, 팔로우, 메인스트리머로 이렇게 확산이 되거든요. 헨리 벨릭 가든의 유행 이론에 따르면 유행은 마름모와 같은 형태로 생기고 퍼지게 된다. 크리에이터들이 유행을 만들면 바로 아래의 트렌드 세터들이 이를 사용하고 그 아래 메인스트림 거리로 옷들이 퍼지게 된다. 패셔너블한 옷 입고 다니는 애들 있잖아요. 네네. 그거 이 윗단에 보려고 하는 거죠. 가로수길은 이 유행의 마름모에서 가장 위층에 있는 동네인 셈이다. 끊임없이 변하는 트렌드, 그 속에서 자신만의 아이템을 만들어냈을 때 그들은 어디서든 성공할 수 있는 힘을 얻는다. 가로수길에 제가 10여 년 넘게 회사 생활하면서 이 길에 대한 인상이 뭐냐, 그러면 골목을 가다가 한 포인트들은 끊임없이 변화하는 자리들이 계속 발견이 되거든요. 그럼 거기는 충분히 가볼 만한 가치가 왜 있냐면, 그냥 새로운 딤섬집이 생겼어 이게 아니라 가로수길에 딤섬집을 낼 정도면 얼마나 맛있길래, 얼마나 준비를 많이 했을까? 유행은 옷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가로수길에서 시작한 작은 딤섬 가게. 여기가 처음 가게 오픈했을 때 딱 요만한 네 테이블이었어요. 처음에는 1층에 테이블 4개로 시작했으나 이젠 사람들이 줄을 서서 찾아오는 명소가 됐다.
전직 유도 선수였던 이 씨. 우연히 중국에서 소롱포를 먹고 충격을 받아 요리 학교까지 다니며 아이템 만들기에 몰두했다고 한다. 중국에 처음에 그냥 여행을 가서 거기 있는 친구가 만두 한번 먹어보라고 먹어봤는데 그 친구가 장난으로 이제 안에 뜨겁다고 말을 안 한 거예요. 그거 먹다가 이제 너무 귀여워서 무슨 맛인지도 모르고 이게 왜 이걸 먹어야 되지 이러고 그냥 지나갔는데 계속 그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후 그는 한국인의 입맛에 맞는 담백한 소롱포를 만들기 위해 올인했다. 맛에 대한 확신이 있었는데 이 대중이 생각하는 맛과 제 맛이 같은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특히 고객들에게 계속 맛이 어떠냐 물어보며 자신만의 소롱포를 만들어 나갔다. 가로수길에서 성공하기 위해선 더 치열해야 했다. 그리고 결국 그는 그만의 소롱포를 만들었다. 하나의 아이템을 개발하기 위해 대중의 취향을 빠르게 읽고 담아내는 크리에이터들. 처음 핫한 유행의 씨앗을 만드는 사람들. 유행이 만들어지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이다. 대형 SPA 매장이 들어선 가로수길 중앙. 그 안쪽 골목엔 모델 에이전시와 패션 에디터들, 디자이너들의 공방이 숨어 있다. 패션 사업엔 모델이 필수다. 그래서인지 패션 모델들도 골목을 자주 돌아다닌다. 모델들의 사진은 각자 해시태그를 달고 온라인에 올라간다. 패션 해시태그의 천국 가로수길. 가로수길 오른쪽 골목엔 모델들이 자주 가는 카페가 몇 군데 있다. 즉석에서 섭외가 이뤄지고 서로 정보도 교환하는 장소. 트렌디하신 분들이 좀 많이 찾아오시고 있고요. 다 대부분이 패션 쪽 종사를 하신다든지 이제 그래도 대부분 이제 아트 계열 쪽에서 예술 쪽 분야에서 많이 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모델의 아지트가 있고 런웨이 같은 골목이 있는 곳. 가로수길은 하나의 해시태그 같은 골목이다. 아메카지나 워크웨어 이쪽으로 검색해 보시면 제게 나올 확률도 높아요. 모델들은 자신을 뭐라고 생각할까? 트렌드 같은 거를 이제 빠르게 캐치해서 그거를 이제 알릴 수 있는 인플루언서라고 생각을 해요. 끌어간다기보다는 이제 따라가면서 거기에 추가적으로 추가하는 것 같은 것 같아요. 네, 거의 스트리트 킹건 가로수길이 거의 80% 이상인 것 같아요. 네. 놀러 왔다고 생각될 수 있지만 행실이나 아니면 약간 패션에 대해서 더 신경을 써야 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마주치는 사람들이 패션 관계자분들이 있을 수 있어서. 그만큼 이 골목은 모델들이 신경 쓰는 거리다. 그리고 일반 대중들 또한 가로수길에 왔다면 SNS로 인증샷을 올리는 사람들이 많다. 일상을 SNS로 공유하는 사람들. 해시태그로 자신의 이템과 일상을 알리는 사람들. 지금 시대의 사람들은 어느 순간이든 자기가 가장 핫하고 싶어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사진을 찍어서 SNS에 올려가지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자 하는 욕구가 이제 결합이 되면서 또 가로수길이 계속해서 이런 소비 트렌드의 중심지로 자리를 잡고 있는 거죠. 해시태그가 많다는 것은 광고 효과가 좋다는 것. 이런 곳을 기업이 놓칠 리가 없다. 대기업들의 팝업 스토어와 안테나샵이 가로수길의 대도로에 가득 차 있다. 가로수길에 오시는 고객분들은 유행을 좀 더 적극적으로 임해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좀 더 저희가 편하게 또 다가갈 수도 있고 저희에게 좀 더 많은 관심을 주시는 것 같아요. 마치 대형 광고 전광판 같이 구석구석 해시태그가 돌아다니는 곳이다. 유행 법칙에서 빠질 수 없는 두 번째 조건이다.